신청 체크리스트에서 보이는 신청서를 최신 버전으로 꼭 다운로드 받으셔야 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에 저장해서 파일을 작성합니다. IMM5710 폼인데요. 자, 제 상단에 1번 항목을 보시면 UCI 번호를 적는欄입니다. UCI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비자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 번호가 UCI 번호입니다. 자, 다음은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영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PGWP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Apply for a work permit for the first time or with a new employer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풀네임, 성과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항목은 실제로 법적인 서류에 이름을 바꾼 적이 있다라고 하면 Yes를 클릭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No를 선택합니다.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도시를 입력하고 국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적을 선택하고, 국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한 국적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를 작성해 주시고, 대부분 캐나다죠. 저희는 캐나다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서의 스테러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이슈 날짜와 만료 날짜를 작성해 줍니다. 다음은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 체류한 적이 있었는지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다면 Yes를 클릭하고 국가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국가의 신분 상태를 입력하고 실제 체류한 체류 기간을 작성합니다.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 폼에서는 체류한 국가를 2개밖에 작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다면 어펜딕스 폼을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어펜딕스 폼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엑셀이나 워드로 어플리케이션 폼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9번은 결혼 상태를 선택합니다. 결혼한 적이 있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동거 시작한 날짜 또는 결혼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거인 또는 배우자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지, 캐나다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지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결혼을 했거나 동거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Yes, 없으면 No. 만약에 있다면 이전 배우자나 동거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름, 성, 이름, 그리고 관계, 그리고 관계를 유지했던 기간, 그리고 이전 배우자나 동거인의 생년월일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언어를 선택합니다. 모국어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영어와 불어 중 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영어나 불어 시험을 본 적이 있는지 선택하시고, 없으면 NO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권 정보를 기입하는欄입니다. 여권 번호, 그리고 여권을 발급한 나라, 여권 이슈 데이트, 그리고 만료 날짜 입력합니다.
다음은 내셔널 다큐멘트인데 한국 분들은 이 다큐멘트가 따로 없고요. 타 국가의 신분 증명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yes 체크하고 문서 번호, 발급 국가, 그리고 발급 날짜 만료를 작성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은 yes를 체크하고 영주권 번호 및 발급일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컨택 인포메이션, 연락처 정보를 작성하는 난인데요. 메일링, 우편물 수령 주소 작성하고, 그리고 현재 거주 주소를 작성합니다. 연락처를 작성하시고 팩스 넘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작성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나다 입국에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는 난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캐나다에 제일 처음 입국한 날짜 작성하고, 그리고 입국한 장소를 지명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밴쿠버 공항으로 입국했을 경우에 YVR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밴쿠버 에어포트라고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초 캐나다에 방문한 목적을 선택합니다. 관광으로 최초에 왔다면 관광, 그리고 학생으로 왔다면 학생, 취업으로 왔다면 워크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재입국 날짜를 작성하고 최근 재입국 장소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다큐먼트 넘버를 작성하는데요. 다큐먼트 넘버는 비자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 넘버가 다큐먼트 넘버입니다. 다음은 캐나다에서 근무하기 위한 디테일한 정보를 작성하는 난인데요. 자, 첫 번째 항목, 우리는 PGWP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포스트 그레주에이션 월 퍼밋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션들은 빈칸으로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8번 노미니를 받은 적이 있는지, 주정부 이민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yes, 대부분 없겠죠? no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력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난입니다. 교육은 컬리지 또는 대학교를 나온 경우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학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과정 시작일 및 종료일 입력하고, 그리고 이수한 전공 입력, 그리고 학교 이름, 도시, 나라를 선택합니다. 다음 항목은 고용정보, 인플로이먼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난인데요. 최근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모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10년간의 근무 기록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과거 경력이나 과거의 경력, 그리고 비자 신청 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항목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 최근 2년 안에 가족 또는 본인 중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안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약물을 복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셜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은 허가 없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캐나다 또는 타 국가로부터 비자 또는 입국 거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과거에 캐나다에 입국 또는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 캐나다 또는 타 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당한 적이 있는지, 군대 또는 경찰에 복무한 적이 있는지, 특정 정치 또는 종교와 관련된 범죄 집단에 가입된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질문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군대 또는 경찰에 복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 정치 또는 종교와 관련된 단체에 가입된 적이 있었는지. 마지막 항목은 캐나다 이민국에서 미래에 이 신청서에 관련해서 본인에게 컨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느냐는 질문이고요. yes 클릭하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내용은 사실로 작성되었고 다 진실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영문으로, 그리고 날짜를 기입합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난 다음 밸리데이트를 클릭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밸리데이트 합니다. 밸리데이트 클릭을 한 이후에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들은 빨갛게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작성된 거나 아니면 기입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빨갛게 기입된 부분은 마무리해서 잘 작성하시고 완료한 다음 다시 밸리데이트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합니다. CIC 이 웹사이트에 다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서포팅 다큐멘트들은 파이널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컴플리션 레터, 여권, 디지털 포토 각각 업로드할 장소에 업로드해 주시고요. 옵셔널 다큐멘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작성된 서류들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서포팅 할 수 있는 다큐멘트들은 이쪽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ee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워킹 퍼밋 신청비 155불,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오메트릭스 fee 85불, 오픈 월 퍼밋 홀더 fee 100불 해서 총 340불의 신청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 업로드한 다음 각각의 파일을 다 업로드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리스트에 나오는 파일들을 다 업로드를 하고 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패스포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권, 그리고 여권에 찍혀있는 스탬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같이 한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첨부한 다음 넥스트를 누르면 전자 서명을 하도록 나와 있고 어떤 서류들이 또 업로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름과 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보안 질문 답변하고요. 다음으로 사인 누르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지금 동의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다시 사인하고 그리고 Transmit and Pay 클릭합니다. 토탈 비용이 340불, Transmit and Pay 클릭해 주시고요. 비자, 크레딧 카드 또는 데뷔 카드를 클릭해서 보통 비자 카드, 크레딧 카드로 하고 카드 홀더 네임, 카드 넘버, 그리고 expiry date, 카드 시큐리티 코드 작성하고 트랜잭션 프로세스 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결제 영수증 화면, 어프로브된 화면이 나오고, 그러면 PGWP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프로필 화면으로 가게 되면 신청서 접수된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WP 혼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단 어렵진 않으셨죠? 혹시 혼자 준비하시면서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아이린의 캐나다 이민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